네, 감사합니다. 방정호 교수님 소개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저 소개할 때 이제 제가 한국에서 유일하게 초전도 큐빅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사실이면 좋겠지만 이제 사실이 아니고 사실은 다른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라고 하실까봐 좀 약간 정정 부탁드립니다. 네, 다른 분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저기 대전에 있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크리스라고 부르는 연구원에서 이제 양자기술연구소에 소속돼서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 구자승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 표준연에 온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4년 돼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에 이제 온 후부터는 이제 초전도 기반 양자 컴퓨팅 이제 개발에 이제 일을 많이 해 오다가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여전히 초전도 큐빗을 연구하지만은 이제 다른 부서로 이제 이동을 해서 조금 이제 시스템적인 구현 이런 거보다는 조금 좀 작은 사이즈에서 이제 연구랑 개발을 이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할 내용은 여기서 타이틀에서 이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초전도 기반 양자 컴퓨팅 시스템에 있어서 이제 여기서 스케일업이란 건 이제 사이즈를 크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이제 큐빅의 숫자를 이제 늘리는 거를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챌린지가 있고 어떤 방향이 있고 해결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설명을 인포메이션을 좀 드리는 그런 톡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연구했던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건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요. 좀 잠깐 올해 노벨 물리학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요 3명의 물리학자한테 이제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가 여기 존 클락이고요. 두 번째가 미셸 데브레이, 세 번째가 존 마르티네스라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요 분들이 이한 그 일들이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게 된 그 일들이 1985년도 정도에 그 나온 논문에 이제 녹아져 있는데요. 이제 이 의미가 뭐냐면은 이분들이 하는 그 역할 그때 이 일들이 지금 초전도 양자 컴퓨팅의 어떤 초석을 놓은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세 분들은 너무나도 뭐 이 필드에서는 당연히 잘 알려지신 분들입니다. 그냥 학회 가면은 그냥 항상 보이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 이제 요 미셸 데보레이랑 존 마르틴에서는 이제 현역입니다. 이제 뭐 대학교에서 이제 뭐 여기 보시면 뭐 예일에서 이제 명예 교수님이긴 하시지만 뭐 현재 여기 구글 퀀텀 AI에서 이제 치프 사이언티스트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큐올랩이라는 어디 갔나요? 큐올랩이라는 어떤 스타트업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실제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벨상에 대한 어떤 그 토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사실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두 가지의 발견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거시적인 터널링의 발견과 에너지 양자화의 발견인데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제 전기 회로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 이거 잠깐 말씀드리고요.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아웃라인은 그냥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초전도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좀 가정을 하고 좀 가볍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현재 이 초전도 양자 컴퓨팅 분야의 어떤 현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해결책이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양자 컴퓨팅 요 세계에서는요 이제 여러 가지 물리적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제 이 플랫폼이 이제 어떤 그러니까 큐빗을 뭘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이제 광자 기반의 양자 컴퓨터도 있고요. 맨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이언을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 만드는 걸 아이언 트랩 기반의 양자 컴퓨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성 원자를 이렇게 어레이로 만들어서 이제 중성 원자가 이제 각각의 큐빗이 되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초전도
입체를 이용한 회로를 기반으로 한 초전도 기반 양자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이제 적어놓은 거는요, 뭐 크게 이렇게 의미 있지는 않지만은 이제 어떤 대표적인 회사들을 이제 적어놨습니다. 이제 그 전 세계에서 이 필드를 이제 이끌고 있는, 그러니까 인더스트리 레벨에서 이끌고 있는 그 회사들을 이제 적어놨고요. 그래서 초전도 이제 큐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숙하신 IBM, 구글, 리게티, 그리고 IQM은 이제 핀란드 회사고요. 이제 일본도 이제 후지스랑 리켄 같이 이제 되게 좋은 연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전도 큐비트의 이제 뭐 장점과 단점을 살짝 이제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게 회로기 때문에, 전기 회로기 때문에 일단 그 스케일러빌리티가 이제 좋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개수를 늘릴 수 있다는 이제 의미입니다. 옆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패터닝을 이제 하면은 개수가 이제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쉽고, 그다음에 큐빅 사이에 이제 인터랙션이 있어야지 이제 얽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수월하고요. 그리고 이런 소자들이 다 이제 실리콘 기반의 어떤 반도체 기반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시모스 테크놀로지에 컴패러블합니다. 이제 그런 기술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빠져 있지만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양자 컴퓨팅을 하기 위해서 양자 게이트를 걸어야 되는데요. 그런 게이트가 되게 짧기 때문에 되게 좀 빠른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안 좋은 점이라면은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일렉트릭 서킷이고 이제 회로이기 때문에, 회로란 것은 항상 이제 주변 노이즈에 민감하죠. 그래서 이제 environment noise에 매우 센시티브해서 어떤 양자 상태가 이제 쉽게 깨질 수가 있습니다. 잘 보호를 하지 않으면요. 그리고 이제 초전도체이기 때문에 이제 매우 낮은 온도가 이제 필요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0.01 켈빈 정도에서 이제 큐빗을 작동을 시키는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예, 뭐 보통 얘기하기에 이제 좀 양자 결맞음 시간, 큐빗의 이제 라이프 타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얼마 동안 이제 양자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 시간이 좀 상대적으로 좀 짧다고 이제 얘기해 하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요 라이프 타임과 그 양자 게이트의 어떤 비율이 이제 높으면은 뭐 짧게 살아도 많이 오퍼레이션 하면은 이제 많은 연산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주 요소는 그 초전도 양자 컴퓨터의 기본은 이제 초전도 큐빗이기 때문에요. 이제 큐빗에 대해서 좀 약간 그냥 가볍게 히스토리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노벨상 받으신 그 세 분의 그 일은 이제 그 논문은 1985년도에 이제 나온 거고요. 이제 그 뒤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초전도 큐빗을, 그러니까 회로에서 이제 큐빗을 막 구현해 보고자 하는 이제 노력을 막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한 1999년 8년 정도인 것 같은데요. 이제 차즈 큐빗이라는 이제 가장 첫 번째 초전도 기반 큐빗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 99년 뭐 2000년도 요때 이제 소위 뭐 차지, 페이즈, 플럭스 큐빗이라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큐빗, 다른 종류의 큐빗이 이제 만들어지고 많이 연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예일 대학에서 이제 서킷 큐빗이라는 어떤 새로운 아키텍처가 이제 개발이 됐는데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이 소련도 큐빗에서요. 이제 그 전에는 양자 상태를 재기 위해서는 이제 스퀴드라는 어떤 센서를 사용했는데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초전도 공진기라는 그런 엘리멘트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이제 트랜스몬이라는 새로운 큐빗이 개발이 됐습니다. 예일 대학에서.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친 이유는 이게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그런 큐빗이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의 뭐 90% 이상의 큐빗은 98% 이상의 큐빗은 트랜스몬인 것 같습니다. 최근 개발되고 뭐 연구되고 하는 것에서요. 그래서 이 트랜스몬이 이때 생겼고 그 뒤로 이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거는 큐빗의 이제 그 라이프 타임, 그러니까 얼마큼 긴 코이런스 타임, 그런 것들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뭐 플럭소늄이라는 새로운 큐빗도 발견됐고, 그러다가 이제 한 2015년 그 전까지는 이제 좀 적은 개수의 큐빗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 그리고
큐빅 연구들이 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16년부터는 한 그때쯤부터는 이제 큐빗이 그냥 어떤 랩에서 아카데믹에서 이제 연구하는 그런 토픽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이제 유용한 곳에 쓰고자 하는 이제 양자 컴퓨터로서 이제 가능성을 이제 타진하기 시작했으며 이제 IBM 이 회사가 이 5큐빗 시스템을 클라우드에 올려서 클라우드에 올렸다는 말은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가 이제 랩에 있고 이제 밖에서 사용자가 이제 거기에 접속해 가지고 실험을 돌릴 수 있다는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뭐 19년에는 이제 구글이 시카모라는 어떤 53큐빗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뭐 양자 우월성을 보였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년에는 뭐 65개 큐빗 IBM에서 개발도 했고요. 그래서 그 숫자가 이제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현재까지는 한 수백 개의 큐빗 단위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트랜스몰이라는 거에서 잠깐 언급을 드리면요, 이제 뭐냐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제 그 전에 나왔던 큐빗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것 같아요. 딱 두 개가 필요합니다. 엘리멘트 두 개가 필요한데요.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조여슨 정션이라는 어떤 비선형적인 그런 소자가 어떤 정션이 하나 필요합니다. 소자가 정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큰 어떤 축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엘리먼트가 있으면은 이 시스템이 이제 이런 어떤 파라볼릭한 포텐셜을 가지고 이 포텐셜 웰을 가지는 이 시스템이 이제 양자화되면은 이렇게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양자화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초전도 큐빗에서는 요 가장 낮은 에너지 그리고 첫 번째로 낮은 에너지 요 두 개의 스테이트를 큐빗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에너지 차이가 이제 보통 수 기가헤르츠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는 이제 눈에도 보입니다. 사실 이제 칩을 만들면은 이제 요게 이제 IBM 7 큐빗 사진 좀 이뻐 보이는 걸 가져온 건데요. 보시면은 여기 네모나게 보이는 게 이제 트랜스포머이라는 큐빗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즈가 한 0.6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크진 않지만요. 그래도 현미경 아니더라도 여기 이렇게 네모난 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거의 큐빗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꾸불꾸불한 거는 이제 공진기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언급드렸던 초전도 공진기가 되고요. 그 공진기를 통해서 이제 이 큐빗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큐빗과 이제 이런 다른 이제 다른 종류의 엘리멘트들을 합치면은 이제 이런 이제 CPU에 대응되는 이제 QPU. 아이고 잠깐만요. 저기 나가 버렸는데요. 다시. 예, 여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요 QPU 칩은 이제 여러 좀 몇 가지 요소가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이제 큐빗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진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큐빗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커플러들이 필요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칩에다가 만들고 이제 샘플 홀더에다가 집어넣고 이제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 이제 주황색은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펄스를 이제 보내기 위한 그런 전송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신호가 왔다 갔다 하면서 큐빗을 컨트롤하고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어떤 숫자들이 있습니다. 이 큐빗의 퀄리티를 얘기할 때,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이 결맞음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라이프 타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최근에 이제 스테이트 오브 아트는 한 1ms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양자 알고리즘을 돌리고 할 때는 게이트가 필요한데 이제 단일 큐빗 게이트와 이제 투 큐빗 게이트가 있는데 그곳에 이제 신뢰도, 피델리티 신뢰도가 이제 여기서는 49 그리고 39 정도가 이제 가장 높은 숫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상태를 읽는 데 있어서 신뢰도도 한 29 정도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중요하지 않은데요. 이제 싱글 단일 큐빗 뭐 컨트롤하고 리드아웃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결국 하는 방식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RF 펄스를 짧은 RF 펄스를 한 20나노에서 100나노 정도 세컨 되는 펄스를 만들어서
이제 그 앞선에서 보여드린 칩에다가 이제 보내고, 그리고 반사되어 오는 또는 투과되어 오는 신호를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큐빗의 상태를 읽고 큐빗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리고 큐빗을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칩을 QPU를 어떻게 만드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이게 반도체 공정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클린룸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클린룸에 들어가가지고요, 이제 큰 웨이퍼에다가 보통 만듭니다. 그래서 웨이퍼 스케일로 이제 만드는 게 좀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보통 두 가지 스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초전도 물질을 이제 전체에 깐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포토 리서그라피라는 그런 공정을 통해서 이제 패터닝을 합니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고요. 이제 그게 스텝 1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스텝은 이제 그 트랜스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조세스폰 정션이라는 그 소자라고 말씀을 드렸듯이요. 이제 그 정션을 만드는 게 이제 두 번째 스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이렇게 좀 간단하게 두 스텝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요 사이사이에 좀 다른 짜잘한 스텝이 있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두 개의 스텝으로 이제 칩이 생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웨이퍼 스케일을 만들어지면은 나중에 저기 이제 다이싱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자르면 요 각각의 하나 하나가 이제 QPU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이렇게 띄어가지고 샘플 홀더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이제 연결하면은 이제 그게 QPU 측정할 수 있는 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실제 초전도 양자 컴퓨팅 시스템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다 똑같습니다.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기업들에 가보면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일 먼저 보실 수 있는 것이 이제 냉동기라는 그런 큰 냉장고 시스템인데요. 이제 요 안에 이 QPU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QPU를 양자 프로세서라고 부르고, 요 QPU를 냉동기 안에 집어넣고 이제 그 안에 수많은 어떤 RF 컴포넌트들이 들어갑니다. 이제 필터링도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안에 집어넣고 이제 뚜껑을 닫고 버튼 누르면 이제 온도가 쭉쭉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칩이 이제 한 10 밀리켈빈까지 온도가 내려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 양자 상태를 컨트롤하고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RF 펄스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런 전자 제품들이 측정 장비들이 이제 펄스를 만들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받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선으로 동축 케이블을 통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런 일렉트로닉스를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 돌리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컴퓨터 그리고 소프트웨어 제어에 필요한 그런 장비들이 옆에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떻게 생겼냐 하면요, 이제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이제 이그젠플로 옆에는 이제 구글의 이제 시카모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냉동기와 이제 뒤에 그다음 일렉트로닉스 그리고 이제 이런 프레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IBM의 이제 좀 몇 년 됐지만은 이제 65큐빗 허밍버드라는 그런 CPU가 장착된 그 냉동기 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제 그 칩이 CPU가 가장 아래에 물리적으로 가장 아래에 설치가 돼 있고요. 이제 그 아래가 가장 낮은 온도가 됩니다. 이 냉동기 내에서. 그래서 보통 이제 0.01 켈빈 정도, 매우 0도에 가까운 절대 온도에 가까운 온도를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수많은 이런 것들은 이제 RF 부품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신호들이 다 RF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수기가헤르츠 정도의 신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증폭하고 그다음에 필터링하고 하는데 필요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들은 다 전송선입니다. 신호가 가고 올 수 있는데 필요한 그런 선들이 이제 이렇게 트리처럼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QPU라는 게 항상 이 주변의 노이즈에 매우 민감한데요. 왜냐하면 회로기 때문에 그 회로를 주변 노이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필터링 그리고 자기 차폐 같은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설치가 됩니다. 네, 그리고 쿼럼 컴퓨팅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제 클래시컬 컴퓨터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로직 게이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XOR, AND, OR 게이트. 예, 순차적인
적용을 통해서 이제 계산이 되는데요. 양자 컴퓨터도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어떤 범용적인 이제 양자 컴퓨터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여기 연세대에 설치된 그런 식의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키텍처를 게이트 베이스드 쿼넌 컴퓨팅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무슨 말이냐면 이제 큐빗이 여러 개 쭈르고 있을 때 결국 연산을 한다는 거는 양자 게이트를 어떤 시간의 순서로,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되면 동시간대 양자 게이트를 다른 큐빗에 걸고 마지막에 이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 상태가 이 각각의 큐빗이 0이냐 1이냐를 이제 마지막에 측정을 하게 되고, 그럼 이게 이제 한 사이클이 끝나는 거고요. 이제 이런 사이클을 이제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 통계를 낼 수 있겠죠. 이제 0과 1의 분포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런 걸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서 보여드린 이제 초전도기의 양자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제 이런 거를 정밀하게 제어하고 이제 컨트롤하는 게 이제 주 메인 이제 일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요, 이제 현재 이제 어디까지 와 있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짝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현재 이제 양자 컴퓨터는 실제 파는 거 존재합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요. 그 연대에도 있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IBM이죠. 이제 제가 알기에는 연대에 이제 시스템 1이 들어가 있고 이제 시스템 2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IBM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회사가 이제 IQM이라는 이제 핀란드 회사도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도 이제 뭐 5큐빗, 20큐빗, 최근에는 한 50 정도도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이제 5큐빗 시스템은 이제 충남대에 들어가서 어떤 교육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컴퓨터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재 초연도 큐비트의 이제 스테이터스를 얘기할 때 이제 보통 개수를 얘기하고 또는 이제 그리고 이제 퀄리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피델리티를 얘기하는데요. 개수만 보면 이제 이 표에서 이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제 다 최대 개수가 이제 수백 개 정도로 현재 이제 머물러 있습니다. 뭐 과거에는 뭐 5개, 10개 이하였지만 그거에 비하면 훨씬 지금 많이 발전을 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일 칩 내에서 큐빗 개수가 수백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사진들은 이제 각각의 회사에서 나온 CPU들의 사진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에 이제 큐비트의 어떤 개수를 얘기하는 거라면 이제 큐비트 질은 이런 어떤 신뢰도 숫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수준이 되겠습니다. 예, 싱글 큐빗은 뭐 4.9, 그다음에 2큐빗은 3.9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숫자와 이제 에러 레이트의 함수로 이제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고 이제 어디로 나아가고 있느냐를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x축이 이제 에러 레이트입니다. 이제 항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에러가 존재하고요. 이제 요 에러가 얼마나 줄이느냐가 이제 큰 일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y축에도 볼 수 있듯이 큐빗을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몇 개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고 결국 많은 숫자의 큐빗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우리의 위치는 이제 여기입니다. 이제 에러율이 한 1% 정도고 이제 수백 개 정도의 이제 큐빗을 이제 작동하는 그런 영역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더 유용하고 뭔가 고전 컴퓨터보다 훨씬 좀 뭐 정확한 계산을 한다거나 좋은 결과를 내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위로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커런 스테이터스 섹션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이게 좀 올해가 좀 특별히 좀 특별한 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의미로 그러냐면요. 이제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에러 정정, 그러니까 오류 보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건 되게 멀다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필드에서. 근데 올해 보면은 이 회사들이 IBM, IQM, 뭐 구글들이 이 로드맵을 발표하는데 가장 큰 놀라운 점은 뭐냐면은 이제 4년 또는 5년 내에 이
200개, 수백 개의 로지컬 큐빗을 만들겠다라고 로드맵에 올려놨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놀라운 점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지컬 큐빗. 그리고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큐빗을 하나의 어떤 칩 위에다가 몇천 개씩 만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작은 단위로 여러 개를 만들고 그것들을 연결하는 그런 모듈화 아키텍처를 이제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두 개가 이제 로드맵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IBM은 뭐 2029년까지 200개의 로지컬 큐빗, 여기서 로지컬 큐빗은 이제 물리적인 큐빗, 물리적인 큐빗을 여러 개 이제 묶었을 때 이제 하나의 어떤 논리적 큐빗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뭐 푸지스나 리트켄도 이제 250개 만든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런 로드맵이 이제 얼마나 이제 현실적인 거냐에 대해서 이제 좀 논란이 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제 그 IBM이나 이런 회사들의 이제 과거의 어떤 그 역사를 봤을 때 항상 어느 정도 이제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조금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200개라는 게 이제 엄청나게 좀 높은 숫자고 해서 이 향후 4년, 5년 내에 어떻게 이쪽 필드가 발전할 거에 대해서 이런 관점에서 한번 봐주시면은 좀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로지컬 큐빗의 개수는 뭐 하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초전도 기반 양자 컴퓨팅에서 결국 이제 우리가 원하는 쪽에 컴퓨테이션 하기 위해는 이제 스케일링 업 하는 게 이제 필요한데요. 이제 큐빗의 개수를 늘리는 게 필요한데요. 이제 그러는 데 있어서 이제 좀 챌린지가 뭐고 어떤 방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큐빗을 그냥 단순히 늘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큐빗 개수가 늘어나면은 이 큐빗의 이제 퍼포먼스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 노이즈가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관건은 이제 큐빗 개수를 늘리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아까 말한 신뢰도 같은 거를 안 떨어뜨리냐, 이제 그런 게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CPU란 거를 쿼럼 컴퓨팅에 쓰기 위해서 CPU란 걸 만드는 어떤 시스템 적인 포인트로 가게 되면은 이제 중요한 게 모든 게 다 중요해집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어떤 양과 질과 어떤 속도와 그리고 연결성, 이 모든 게 다 최적화돼야 되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큐빗이 100개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개가 낮은 어떤 결맞은 시간을 갖는 그런 큐빗이 있다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쓸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이제 옵티마이즈 하기 위한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필요하고 이제 되게 많은 엔지니어링적인 요소가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물리도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엔지니어링이 훨씬 중요해지는 것 같은 중요해지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 다음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것들은 이제 QPU랑 이제 이 큐빗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QPU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컨트롤 매저먼트 쪽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늘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QPU에서 이제 큐빗 개수를 늘리는 그런 노력은 많이 되어 왔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ETH라는 이제 스위스 대학에서 17큐빗을 이제 하나의 그 이제 2D substrate 위에 이제 만든 건데요. 그 뒤에 또 이런 뭐 플립칩이나 이런 TSV를 이용한 그런 또 방식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슈가 뭐냐면요. 일단 이렇게 많아지면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RF 신호들을 보내고 받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커넥터들인데요. 이 선들이 이제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크로스를 하죠. 그러면 이제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둘 사이에 이제 크로스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차 잡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치 않게 큐빗 A를 컨트롤하고 싶은데 큐빗 B가 이제 이상하게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로스톡의 이슈가 있고, 그리고 개수가 많아지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조세프 정션의 어떤 일드가 항상 100%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죽은 것들도 이제 카운트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RF가 그 엔지니어링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잘 디자인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원치 않는 그런 모드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잘 디자인 안 하면. 그리고 이제 일렉트릭 노이즈도 이제 문제가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개에서 20개 올라가고 50개 올라가는 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매우 되게 정제된 그런 시뮬레이션과 그런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어떻게 사람들이 하고 있냐면요. 이제 처음에는 2D에서 이제 하다가 이제 3차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플립 칩이라는 테크닉을 써가지고 이제 아래쪽의 칩에서는 이제 뭐 어떤 이제 보통 뭐 클래시컬 칩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제 뭐 공진기나 어떤 피드 라인 같은 좀 덜 민감한 애들 바닥에 깔고요. 바닥에 만들고 이제 위에 있는 칩에는 이제 아까 트랜스몬 같은 퀀텀 엘리멘트만 딱 만듭니다. 그래서 두 개를 따로따로 만든 다음에 뒤집어서 이제 붙이는데요. 인디움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장점이 일단 첫 번째로 큐빗들 사이에 이제 연결성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플립칩 많은 경우보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그 교차 잡음, 여기 레스 크로스톡이라고 적은 게 있는데요. 그 크로스톡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좋은 큐빗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에 나온 구글의 이제 시카모어도 이제 이런 플립칩 기반의 테크닉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었고요. 예, 물론 이 테크닉이 뭐 새로운 건 아닙니다. 이제 반도체 그 공정에서는 다 이제 잘 알려진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IBM에서 이제 쓰고 있는 방식이 이제 TSV, Through Silicon Via라고요. 이제 실리콘을 이제 멀티레이어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요. 요 사이에 구멍을 뚫고 위랑 아래를 이제 그 초전도 물질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멀티레이어 3차원적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제 이 시스템은 이제 그 잡음이 이제 더 적고요. 플립칩보다. 그리고 커넥티비티도 더 좋게 만들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약간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이 만들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플립칩보다. 그래서 패브리케이트 하기가 좀 더 어렵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전문화된 그런 반도체 공정 인프라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카데믹 레벨에서 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인더스트리 서플라이 체인이 이제 따라와 줘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좀 연관된 건데요. 이제 이제 랩에서 이제 공정을 이제 하던 데서 좀 벗어나서요. 이제 반도체 회사에서도 이제 반도체 회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웨이퍼, 뭐 30cm의 다이아미터를 가진 그런 웨이퍼를 다루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반도체 회사에서 이런 거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게 지금 작아 보이지만 30cm 웨이퍼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수많은 소자를 이렇게 만들고 물론 다 재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몇 개만 쟀는데 이제 아카데믹에서 이제 엄청나게 잘 만든 거랑 되게 비슷한 퀄리티를 보이더라 하는 게 이제 네이처에 나왔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요. 그리고 뭐 다른 예로는 또 이제 아까 제가 존 마르티네스가 이제 창업했다는 큐올랩은 이제 미국의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는 되게 유명한 이제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 거기를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큐빅 프로덕션을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런 장비를 썼을 때 이제 매우 좋은 이제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큐빅의 퀄리티나 또 공증의 퀄리티가 이제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앞에서는 이제 단일 어떤 모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단일 모듈이 아니라 멀티 모듈로 만들어서 이제 연결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스케일업 방향을 잡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이제 과거에 있었고 이제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아카데믹 랩에서 이제 했던 연구인데요. 이제 두 개의 이제 샘플 홀더를 만들어 가지고요. 요 샘플 홀더 안에 이제 큐빗 3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 둘, 세 개가 들어 있고 오른쪽에도 3개가 들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요 초전도 전송선으로 이제 연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사이에 이쪽 큐빗과 이쪽 큐빗에 얽힘을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고전적인 그냥 연결이 아니고요. 양자역학적으로 이제 얽힘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게트라는 이제 미국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칩랩 방식으로 이렇게 타일링 하듯이 이렇게 깔아가지고 그 멀티 모듈을 멀티 칩을 만드는 걸 방향을 이제 잡은 것 같고요. 그리고 IBM도 당연히 이 연구를 여기 좀 깨졌는데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L 커플러라는 어떤 L이 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롱 레인지 커플링을 위해 연구를 하고 있고 사실 이 결과가 아이카이브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결과는 많이 발표는 안 되지만 이미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이쪽이 나아갈 방향인 거는 이제 명확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 연구를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앞에까지는 이제 CPU에 대해서 QP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컨트롤 매저먼트에 관련된 이제 스케일링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네, 뭐 사실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오른쪽에 프리즈를 보시면 이제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이게 50큐빗 정도가 들어가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그러면 50에서 만약에 500으로 간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양이 컴포넌트들이 이제 10배가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그게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되고요. 라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 RF 컴포넌트들이 이제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미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를 100배, 10배 더 넣기에는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많이 집어넣으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 냉동기란 게 그 냉각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 냉각 파워를 이제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소자가 쿨링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고자 하는 이제 연구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제 방향은 가장 뭐 당연하지만 가장 간단한 거는 그냥 브루포스 어프로치인데요. 그냥 다 그냥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이제 현재 요거는 이제 300큐빗 정도 될 수 있는데 얘를 세 개를 이제 붙이면은 이제 곱하기 3 해가지고 1000개 정도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뭐 요 회사에서 뭐 선전하는 건 아니지만 요 회사에서 이제 제작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한 요 정도 사이즈의 큐빗 개수까지는 냉동기 안에 냉동기를 키워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필요한 큐빗과 이제 다양한 RF 컴포넌트들을 집어넣고 케이블도 많이 넣어가지고 이제 할 것 같습니다. 이건 냉동기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시그널 라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현재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좀 듬성듬성 이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그런 초전도 전송선을 통해서 이렇게 신호가 가는데요. 뭐 당연히 이제 컴팩트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뭐 하이덴시 와이어라는 그런 스킴을 써가지고 이제 같은 면적에 이제 더 많은 와이어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근데 물론 이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더 나가면은 이제 그 저희 리본 케이블처럼 이제 플렉서블 케이블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더 덴시티가 높게 이렇게 만들면은 아무래도 같은 공간에 훨씬 많은 와이어를 집어넣을 수 있고 그리고 훨씬 적은 쿨링 파워를 이제 요걸 필요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현재 이런 요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천에서 이제 많이 되는 거는 어떻게 될지 사실 좀 상상하기가 좀 힘든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컨트롤과 리드아웃에 대해서 좀 연결된 건데요. 이제 결국 그 수많은 큐비트를 측정하고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은 이제 상온에 이제 되게 많은 또 일렉트로닉스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러지 말고 이제 그 일렉트로닉스를 이 냉동기 안에다 집어넣자 이제 하는 아이디어가 이제 크라이오 시모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렉트로닉스가 그냥 이 안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게 4K 정도에서 이제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특별한 뭐 IC 칩을 이제 써야 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이 있고 이런 게 어떤 데모는 됐습니다. 뭐 큐빗 한두 개 이제 재봤는데 어떤 일반적인 그냥 상온에서 있는 일렉트로닉스를 썼을 때랑 비교해서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더라 하는 정도는 이제 발표가 됐고요. 근데 당연히 이제 빅테크 안에서는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어떤 벌키한 그런 컴포넌트들을 이용하는 걸 다 이제 아이디어를 버리고, 좋아, 그럼 모든 그러니까 리드아웃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안 쓰려면, 컴포넌트를 안 쓰려면은 걔네들 필요 없는 새로운 방식의 리드아웃 방식을 이제 만들면 되는데요. 이제 그 얘가 이제 예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JPM이라는 조세슨 포스트 멀티플라이어라는 그런 게 연구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이제 만들면 이 칩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여러 소자들을 만들면은 이게 그 앞에 보여드린 그런 큰 RF 컴포넌트들이 이제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큐빗을 칩 위에다 컴팩트하게 만들듯이 그 큐빗의 상태를 읽기 위해서 필요한 그 큰 애들을 다 여기 칩에다가 집적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 방향으로 이제 연구가 되었었고 지금도 이제 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이제 또 설명 좀 그 설명을 드리면요. 요거는 또 완전 다른 방식의 큐빗 컨트롤과 큐빗 리드아웃인데요. 이제 SFQ라고 싱글 플러스 퀀텀이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완전히 이제 디지털 컨트롤인데요. 그러니까 이 회로를 초전도체를 이용해가지고 정션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디지털 슈퍼컨덕팅 로직 서킷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회로를 만들면은 이걸 디지털된 신호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매우 짧은 펄스를 등간격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요. 간격은 이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의 개수가 이제를 컨트롤하면은 큐빗이 얼만큼 이제 돌아가고 하는 거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이제 이런 게 사실 큐빗 나오기 전에 이미 있었고요. 이것을 큐빗에 적용을 해보자 했던 연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2019년에 나온 연구 결과입니다. 사실 이게 좀 복잡해서 좀 이해는 어려운데요.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요게 이제 그 SFQ 서킷이고요. 여기 얘가 이제 이런 펄스들을 이제 발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초연도 큐빗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큐빗이랑 좀 다르게 생겼지만 이것도 트랜스몬 큐빗이고요. 그래서 이게 같은 칩 위에서 이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래시컬 서킷에서 펄스를 보내면 이제 큐빗이 컨트롤이 되는 그런 거였고요. 이제 문제가 이제 이게 같은 칩 위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 소위 이제 준입자라는 것이 생겨서 이제 큐빗에 영향을 줘서 큐빗의 라이프타임이 너무 짧은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개를 분리를 했던 연구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은 요건데요. 아마 이제 보시면 이제 아실 것 같습니다. 이게 플립칩 이제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큐빗이 있고 아래는 이 SFQ 서킷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따로 만들어서 붙였는데요. 붙인 다음에 이제 측정을 해보니 이제 당연히 왼쪽 거보다 훨씬 좋은 성능의 그런 시스템이 이제 구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주로 이게 밀고 있는 이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이제 CQC라는 그런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MIT에서도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미래의 양자 컴퓨터를 위한 어떤 실제로 이제 컨트롤 서킷이 될지는 아직 확신은 없지만 이런 거를 이런 게 이제 답이 될 거라고 믿고 이제 하는 그런 어프로치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스케일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이제 어떤 어프로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스케일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필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결국 발생할 에러를 이제 교정을 하고 이제 나아가는 건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퀀텀 에러 코렉션, 에러 보정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가장 잘 알려진 것들은 이제 표면 코드, 서피스 코드라는 그런 코드가 있고요. 그래서 이 코드를 이용하면은 에러를 이제 교정할 수 있는 게 이제 데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이제 물리적 큐빗을 많이 이제 만들고 이것을 하나의 이제 에러가 없는 논리적 큐빗으로 이제 치환을 하면은 요 안에서 이제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교정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우리가 이용해 가지고 에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이제 윌로우라는 이제 구글에서 만든 회사에서 만든 이 칩에서
이제 에러 코렉션이 된다는 서피스 코드를 이용한 에러 코렉션을 이제 데모를 해서 네이처 페이퍼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서비스 코드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너무 리소스를 이제 많이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이제 왼쪽에 보이는 요 이 한 100개 정도 사이즈의 물리적 큐빅 요거 하나가 결국 물리적 큐빅이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이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퀀텀 로우 덴시티 페리 체크라는 새로운 이제 코드인데요. 퀀텀 버전입니다. LDPC라는 건 이제 이미 있던 거고요. 이제 거의 퀀텀 버전인데 이 코드를 쓰면은 이제 서피스 코드랑 비교했을 때 훨씬 이제 적은 수의 큐빗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은 수의 큐빗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10배 정도 이제 덜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105개 대신 한 10개가 논리적 큐빗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근데 항상 이제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기 때문에요. 이제 나쁜 건 뭐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나쁘다기보다 이제 추가로 필요한 건 뭐냐면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커넥티비티가 이제 요 경우에 서피스 코드에는 이제 동서남북의 그런 연결만 있으면 됐지만은 요 경우에는 한 4개가 아니라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서피스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커플링이 그 옆에 있는 애들만 이제 있으면 됐었는데요. 이게 오른쪽 경우에는 좀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여기 사진처럼 요 그림처럼 요 큐빗이랑 여기 떨어 있는 큐빗 사이에 커플링이 존재해야 되는 그런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제 같은 소자 내에서 이제 연결하는 그런 테크닉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이제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큐빗이 100개가 되고 100개가 1000개가 되고 하면은 그리고 또 에러 코렉션을 하게 되면은 할 때 이제 어떤 중요한 문제가 하나 이제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몰랐었는데 이제 알려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큐빗을 재봤습니다. 큐빗이 여기 이 25개가 있는데 이제 에러가 이제 발생하는 걸 재보니까 이제 에러가 이제 무작위적으로 랜덤하게 여기저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에러가 두 군데에서 일어났을 때 이 두 에러가 이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릴레이티드 에러라고 부르는데요. 두 개가 이제 상관이 있는 에러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제 그 원인이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코스믹 레이, 그러니까 뮤온이랑 이제 밖에서 우주 밖에서 날아오는 뮤온, 그리고 이제 잔류 방사선, 그 물질 주변에 항상 존재하는 잔류 방사선에서 나오는 알파 파리클이 이제 여기 초전도 큐빗에 있는 서브스트레이트를 이제 때리면 거기서 이제 어떤 되게 높은 에너지의 포논이 발생하고 포논이 이제 그 중입자를 만들면 이제 중입자가 정션을 통과할 때 이런 에러가 발생을 한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에러 커렉션의 이제 어떤 기본 원리는 이제 에러가 좀 랜덤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요. 물론 랜덤하지 않아도 이제 안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이 스레셜드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퀘어먼트가 훨씬 올라가게 됩니다. 하기가 더 어려워지는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런 에러를 없애는 게 이제 필요하고 좀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게이션 스트레러지가 있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뮤온이면은 이제 저 멀리서 오는 거를 막으려면은 당연히 땅 속에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언더그라운드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했던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 문제가 포논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포논을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그 뒤에다가 카퍼 메탈을 노멀 메탈을 깔면은 걔가 이제 포논의 에너지를 이제 이게 다운 컨버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미리게이션 했던 게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구글에서 이게 초전도의 갭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에너지 차이를 좀 갭을 서로 다르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중립자가 이제 넘어오기 어렵게 한쪽으로 넘어가기 어렵게 해가지고 되게 좋은 결과를 이제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이제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코스믹 레이랑 이제 자율 방사선에 의한 어떤 코릴레이티드 에러를 줄이는 것도 나중에 이제 에러 코렉션에 들어가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이 레이시 그 에러 코렉션의 바운드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 지금 타픽이 되고 연구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네, 제가 좀 항상 좀 발표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 있는데 이게 같은 사람입니다. 존 마일즈라는 사람이고 이분이 이제 이 구글에 있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시카모를 만들고 퀀텀 스프리머시를 주장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고 좀 연구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렇게 좀 밀려서 나온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트러블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몇 년 딴 일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큐어랩이라는 그런 아까 스타트업을 만들었는데요. 이 큐어랩이라는 스타트업을 통해서 꿈을 좀 이루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 진심으로 이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싶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랩을 이거를 만들고 이제 뭐 페이퍼를 쓰고 했는데요.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 그래프도 이제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제 그 올해 APS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물리학회에서 이제 발표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그때 했던 말들이 뭐였냐면 이제 이걸 보여주면서 이제 현재 우리의 그 진행 속도는 이제 이런 건데요. 여기서 이제 10개에서 시작해서 한 100개 그리고 이제 이미 2025년이죠. 그래서 현재 페이스로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가서는 이제 답이 없다. 왜냐하면 이미 뭐 이렇게 가면은 나는 이미 죽고 없고 여러분들은 은퇴해서 이제 연구 못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더스트리 익스펙테이션은 이렇게 가는 거다. 우리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 회사를 만들었고 이 성공의 열쇠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이제 수평적으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빨리 스케일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뭐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를 보시면은 예, 제가 여기 레퍼런스를 빼먹었는데요. 이 페이퍼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보면 20개가 아니고 2만 개의 큐빗을 14cm by 14cm 되는 요 웨이퍼에 집어넣어서 이걸 한 유닛으로 만들고 이제 걔들을 이제 플립식 같은 테크닉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바닥에 있는 이제 웨이퍼에 이제 붙이고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크라이오시모스 같은 거를 이제 3K에서 설치를 하고 이 와이어를 통해서 컨트롤한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여기에 제시를 했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걸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네, 뭐 이쪽 분야를 연구하는 이제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고 이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어떤 유용한 일들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또 모든 사람들의 이제 꿈이기 때문에 뭐 향후 한 5년 정도의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이제 봐주시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진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진짜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스케일업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아카데믹 레벨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앞에 보여드린 그 빅테크 내에서도 리서치 그룹들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하고 있겠지만은 이제 결국 중요한 이제 키워드들은 챌린지들은 이제 이겁니다. 스케일업이 당연히 이제 큰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에러 커렉션이 매우 중요한 이제 핫 토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4년 5년 내에 어떤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서피스 코드는 너무 이제 리소스가 많이 차지하니까 이제 좀 리소스가 덜 들어가는 코드를 좀 사용해 보려고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결맞음 시간이 길어지는 게 긴 게 결국 양자 컴퓨팅 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훨씬 많은 게이트 오퍼레이션을 이제 큐빗이 죽기 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연구는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제 좀 연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 이 초전도 회로에서는 결국 에러율이 항상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게이 신뢰도를 높이는 게 항상 계속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게이 신뢰도를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여러 요소가 있지만은 일단 시스템 레벨의 엔지니어링이 들어가게 되면 중요한 거는 이제 교차 잡음을 어떻게 줄이느냐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한 이제 토픽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커플링을 조절해서 튜너블 커플을 이용해서 커플링을 껐다 하면서 이제 게이 피델리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연구도 당연히 많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연구가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것들이 현재 여전히 이제 챌린징한 어떤 토픽들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 이제
이 회사들 그리고 이제 아카데믹 그리고 정치련에서 열심히 연구를 할 것으로 이제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